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스폴스라는 단어의 발음과 표기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SPORTS처럼 자음이 여러 개 겹쳐 있고 모음이 하나뿐인 이 소리를 어떻게 표기하고 어떻게 발음할지, 여러분들 이 글자를 읽고 나서 발음이 변경되는 현상,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글자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 여러 가지 것. 왜냐하면 자기의 습관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언어 습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축적된 경험치가 좌우하기도 하죠. 자, 그럼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 알파벳이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SPORTS 됐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하나씩 썼습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표기를 알파벳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표현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글자 그대로 나올 겁니다. S는 short, P는 쌍비읍. 왜 쌍비읍이냐면은 영어의 의문 현상 중에서 S 뒤에 P가 올 때는 강하게 우리말 비읍처럼 이게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쌍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P가 피읍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문 현상을 보면 쌍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S 뒤에 오는 한정에서요. S 뒤에 P가 올 때는 쌍비읍처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쌍비읍으로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O는 O로 했고요. R은 리얼, T는 티엇, S는 마찬가지로 시옷 혹은 쌍시옷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시옷으로 하건 쌍시옷으로 하건 차이는 없지만 아래 글자 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글자를 보면 세종대왕이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쭉 썼다면 위에 스포 이렇게 나가겠죠. 치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위에 글자를 보면 모음이 하나 있습니다. 모음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오를 의미합니다. 오. 여기 오가 바로 모음이 되겠습니다. 모음 하나인 글자예요. 그러면은 훈민정음의 기본 표기 원리, 문자 표기에 의하면 글자가 하나입니다. 모음 하나당 하나의 글자를 어쨌건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의 언어 호흡을 생각을 할 때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음 한 번에 호흡이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은 내쉬는 소리와 들이마시는 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내쉴 때 나오는 호흡, 그거를 하나의 호흡이라고 본다면 모음 하나에 한 번의 호흡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 그럼 저음은 어떻게 할 거냐? 자음은 마찰을 이루면서 그 소리를 동시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알파벳과 훈민정음 표기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따라서 호흡 하나에 한 번의 호흡. 그러면 이 호흡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이 호흡이 어떤 기운을 받아서 우리는 삶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좀 철학적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운, 자연현상, 하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들이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들이마시는 소리에 대한 표기는 세종대왕은 많이 고민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건 우리의 언어는 밖으로 나오는 호흡이다. 들이마시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새한글이라고 했으면 이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들이마시면서 소리를 내면은 굉장히 그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호흡은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글자를 하나로 합쳐봅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운, 우리 자연환경이죠. 하늘, 땅.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호흡으로 내 몸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성, 첫소리, 중성, 보통은 이 가운데 소리가 모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이었으면 땅, 그리고 만약에 받침이 있다면, 받침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받침이 있다면 그 받침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글자, 자음들을 하나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왼쪽 하단에 글자 표기를 3개를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서 무슨 책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쓴 책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려워요. 다 절판돼 있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책들을 대중 판매용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외국의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오지에 가서 활동하시는 상사맨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접하는 문자 표기 없는 나라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전달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고 서점에서 간혹 구입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싸답니다. 어쨌거나 책 사기가 힘들어서. 책 장사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자들을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글자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섞으면은 자, 첫 소리에 스, 뿌 썼죠. 그리고 스포. 그 다음에 리을 티어 여기서는 쌍시옷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예요, 저거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밑에 받침에다가 무려 4개의 글자를 썼습니다. 쌍시옷을 2개로 보면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아니까요. 이 문자 기호에 대한 인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거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Spurs. 됐습니까? Spurs. 스포츠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Spurs 할 수 있습니다. 저 글자를 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담겨 있는 글자 표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원리적입니다. 저 21번 쉬었어요. Spurs 한 번 냈죠. 들이마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호흡이고 저렇게 길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호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나가면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문자 표기에서 화음을 이뤘습니다. 하늘, 땅, 사람. 피아노 건반으로 비유를 하면 제가 외부 강연 갔을 때 간혹 가다가 뭐라 그러죠? 이게 실로폰, 자일로폰, 예, 그거 들고 가서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생각보다 제가 약해요. 피아노 못 들고 다니니까 이제 비슷한 거, 아코디언이라는 거, 이거 들고 가서 제가 개 이름 하나씩 치는 거 하고, 개 이름 2개를 동시에 누르는 거 하고, 개 이름 3개를 동시에 누르는 거. 화음이죠. 피아노 건반. 피아노 잘 치게 생겼죠. 딱 해가지고 3개 동시에 딱 누르는 거. 이게 바로 글자 표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3개의 소리, 첫 소리, 가운데 소리, 그리고 끝 소리가 되겠는데 받침으로 표기되는 거. 이게 기호학적으로는 좀 피곤해요. 왜냐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위, 아래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위에도 하고 아래에도. 그래서 하나의 호흡을 만들어준 굉장히 세련된 삐 소리 하나, 개 이름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개 이름 3개가 동시에 빵 하고 나오는. 이게 훈민정음의 가진 매력이.
거기에다가도 놀랍게도 우리의 인간의 본질, 예? 하늘, 땅, 주변 사람, 이런 거를 합쳐놓은 글자 표기가 바로 훈민정음이 가진 강력한 문자 표기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했죠. Spurs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S 뒤에 P가 오는 거는 실제로 변별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변별음이라는 게 좀 어려운 한자인데 소리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주 하는 제가 말 중에 우리말에서는 비읍과 쌍비읍과 피읍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 단순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들 발, 팔, 빨 구별 다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말의 특성이지만 우리는 발, 팔, 빨을 구별하지만 영어에서는 P라고 썼건 쌍비읍이라고 썼건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걸 변별음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소리를 뭐 다르게 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써놨는데 스푼이라고 하건 스푼이라고 하건 쌍비읍으로 소리 냈건 피읍으로 소리 냈건 의미 차이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다만 자연스러워요. 좀 더. 자, 스푼보다는 스푼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낫고요. 스피크보다는 스픽 이렇게요. 그래서 그 피읍 표기보다는 우리말의 피읍을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P가 영어에서는 쌍비읍도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S 뒤에 올 때. 자, 그러면 오늘 보여온 내용 중에서 이 발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뭐 스포츠 중계에서 자주 보는데요. 이게 왜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스포츠 뉴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미국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프로그램이 스포츠와 이거야라면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스포츠의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의 중계가 뭐 이렇습니다 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물론 여기 너라는 정관사는 뺐습니다.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글자를 한번 읽어보면 Welcome to Sports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좀 강하게 할까요? 스포츠답게 Welcome to Sports World 이렇게 발음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받침으로 제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리을, 티어, 쌍시오까지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world라는 표현에도 리을과 디귿을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요? 훈민정음 표기가 가진 그 글자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도 world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번의 호흡이니까요. world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월드라고 영어에 없는 의 발음을 섞죠. 이 발음들의 공통점이 바로 우리말 훈민정음 표기 이런 원리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표기 원리라는 거 본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 곳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표기 원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글자 표기를 해놓으면 좀 이상하게 읽힐 수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고 나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Sports World.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Sports 이 글자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 이래로 제가 10월 9일 날 1995년 10월 9일 이래로 이러한 글자 표기를 사용하여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